자, 에코프로비엠 이야기인데요. 작년 4분기 실적이 참 흥미롭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늘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 같은 상황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고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어디로 가려 하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라면 바로 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아니, 북미에서 실적이 안 좋았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작년 4분기 에코프로비엠 실적, 이 안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직접 보시죠. 이게 팩트니까요. 매출액이 4,992억 원, 전분기보다 무려 20%나 줄었어요. 왜냐? 북미 쪽 보조금이 끝나고 또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거기에 매출이 좀 빠진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오른쪽입니다. 영업이익이 410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죠. 매출이 줄었는데도요. 이건 뭐냐? 결국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 관리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까먹었는지 그 속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매출 구조를 딱 뜯어보니까 역시나 제일 큰 형님은 전기차 EV입니다. 62%나 차지하죠. 여긴 다행히 유럽 고객사들 덕분에 선방했어요. 오히려 성장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나머지 파워2라고 ESS입니다. 각각 19%씩 차지하는데 이 두 부문이 전체 매출을 끌어내린 주범이었던 셈이죠. 자, 근데 제가 진짜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재무 건전성. 밖에서는 전기차 시장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보세요. 순차입금 비율,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제 비율이 102%에서 96%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 이건 단기적으로 돈 갚을 능력인데 70%에서 73%로 오히려 늘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맷집을 키우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외부 충격에도 버틸 체력을 기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과거 이야기였고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에코프로 BM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비장의 무게, 핵심 전략 4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미래는 바로 이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 유럽 심장부의 깃발을 꼽는 헝가리 공장. 둘째, 성능은 좋고 가격은 착한 신무기 개발, 예를 들면 고전한 미드니켈 같은 거요. 셋째, 원자재 가격이 춤을 춰도 흔들리지 않는 원가 방어력. 이건 판가 연동이나 원료 직접 조달 같은 걸로 해결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예 다음 세대 게임을 준비하는 거죠. 차세대 기술 선점, 전고체나 LFP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4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4가지 다 중요하지만요.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딱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첫 번째, 유럽 시장 공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심장, 그 핵심 기지가 바로 헝가리 공장인 거죠. 근데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헝가리일까요? 이게 그냥 땅값 싸서 간 게 아닙니다. 정말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어요. 일단 위치가 유럽의 딱 정중앙입니다. 고객사들한테 물건 대주기 너무 좋죠. 물류비 아끼는 건 덤이고요. 게다가 요즘 유럽이 탈중국 위치잖아요. 비중국산 소재를 찾는 분위기에서 에코프로 BM한테는 그야말로 기회죠. 심지어 주변에 웬만한 배터리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다 모여 있으니 협업하기도 최고고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요한 헝가리 공장 대체 언제부터 돌아가냐? 투자자분들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바로 올해입니다. 2026년 2분기부터 슬슬 가동 시작해서요. 올해 말쯤 되면 약 1만 톤 정도 생산할 걸로 보고요. 그리고 내년 2027년에는 이걸 2만에서 3만 톤까지 확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니까요. 에코프로비엠의 아픈 손가락,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북미 시장입니다. 그럼 이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죠. 이게 바로 에코프로비엠의 플랜 B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문제가 뭔지 명확하죠. 포드랑 SK온 합작 법인이 깨지고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줄이면서 북미 쪽 물량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에 대응책을 보시죠. 북미에서 빠진 만큼 유럽에서 채운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그 헝가리 공장이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ESS나 파워툴 같은 다른 사업부에서 물량을 더 따내서 북미의 구멍을 메우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전력과 리스크 관리가 합쳐졌을 때 과연 2026년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 에코프로 BM이 올해 내건 목표치예요. 시장이 이렇네 저렇네 말이 많은데 우리는 판매량 30% 늘릴 거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이 30%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목표인지 다른 것과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올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한 20% 성장할 걸로 보거든요. 유럽 시장이 좀 더 좋아서 25% 정도고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30%를 목표로 잡았어요. 시장 평균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겠다는 거죠. 뭘 믿고 그럴까요? 네, 바로 회복되고 있는 유럽 시장과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헝가리 공장,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회사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지 않죠. 5년, 10년 뒤를 내다봅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 소재나 요즘 대세인 가성비 좋은 LFP 양극재 같은 차세대 기술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미래 먹거리, 장기적인 기술 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투자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작년 4분기 매출은 줄었지만 이익을 늘리는 저력을 보여줬다. 둘째, 성장의 열쇠는 헝가리 공장을 앞세운 유럽 시장 공략에 있다. 셋째, 아픈 손가락인 북미 리스크는 유럽과 다른 사업부로 메울 계획이다. 넷째, 올해 목표는 시장 성장률을 뛰어넘는 판매량 30% 증가. 마지막으로 전고체 같은 차세대 기술로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 자료로 쓰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과연 이 헝가리 공장이라는 승부수와 차세대 기술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북미 시장의 부진이라는 악재를 딛고 에코프로 BM을 정말 한 단계 더 위로 점프시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겠죠.